이동 편의가 가치가 된다. 중년에게 중요한 생활권 조건. 어제 병원 앞에서 가슴 아픈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한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집은 좋은데 병원 한번 가려면 차 타고 40분이 걸려서 너무 힘들다고. 장 보러 가는 것도 멀고 약국도 멀고 모든 게 다 멀어서 집에만 갇혀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은퇴하시면서 경기도 외곽의 큰 집으로 이사했는데 그때는 좋았지만 지금은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넓고 좋은 집이 중요했지만 나이가 들면 이동편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것을. 아무리 좋은 집도 갈 곳이 멀면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중년 세대는 평생을 집의 크기와 가격에만 집중하며 살아왔습니다. 몇 평인지, 얼마나 올랐는지, 어느 동네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생활권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차를 타고 어디든 갈 수 있었고 체력도 좋아서 멀리 가는 것이 문제 없었으며 바쁘게 살다 보니 생활 편의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0을 넘기고 60에 접어들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병원이 가까운지, 마트가 가까운지, 대중교통이 편한지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이동이 불편하면 아무리 좋은 집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 대학 선배 부부의 후회 가득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분들은 5년 전 은퇴하면서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외곽의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선배님 부부의 꿈이었습니다. 넓은 마당에서 텃밭도 가꾸고 조용한 환경에서 여유롭게 살고 자연과 함께하는 노후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부러워했습니다. 공기도 좋고 집도 넓고 가격도 저렴해서 좋은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병원이었습니다. 선배님은 당뇨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했는데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 차로 40분이 걸렸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1시간 이상 걸리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점점 부담이 되었습니다. 병원 갈 때마다 하루가 다 가고 체력도 많이 소모되며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장보기였습니다. 동네에 작은 슈퍼는 있었지만 물건이 별로 없었고 대형 마트는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대량으로 장을 봐야 했는데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사흘 전에 산 채소가 떨어지면 다시 30분을 가야 했고 급하게 필요한 물건이 있어도 바로 살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대중교통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20분이 걸렸고 버스도 1시간에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차를 타고 다녔으니 문제 없었지만 65세가 되자 운전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운전은 특히 힘들었고 겨울에는 미끄러워서 위험했으며 만약 운전을 못하게 되면 완전히 고립될 것 같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1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선배님이 가슴 통증을 느껴서 급히 병원에 가야 했는데 구급차가 도착하는데 30분이 걸렸고 병원까지 가는데 또 40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날의 공포를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심각한 상황이었다면 그 시간이 생명을 좌우했을 것입니다. 그 사건 후 선배님 부부는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다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전원주택을 팔고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집은 작아졌지만 병원은 걸어서 10분, 마트는 5분, 지하철역은 3분 거리였습니다. 선배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진작 생각하지 못했는지 후회된다고. 나이 들면 이동 편의가 집의 크기보다 100배 중요하다고.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생활권 조건이 나옵니다. 바로 의료 접근성입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을 자주 가게 됩니다. 정기 검진도 있고 만성질환 관리도 있으며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도 생깁니다. 따라서 병원이 가까운 곳에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종합병원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면 최고입니다. 목동에 사는 제 친구 할머니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집을 선택했습니다. 집을 구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이 병원이었습니다. 종합병원이 걸어서 10분 이내에 있는지,
응급실은 24시간 운영하는지, 어떤 진료과가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살아보니 정말 편했습니다. 병원 예약 시간에 맞춰 여유롭게 걸어갈 수 있었고, 검사를 받고 집에 와서 쉬다가 결과를 들으러 다시 가는 것도 부담 없었으며,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안심감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병원이 가까운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나이 들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일상 편의시설과의 거리입니다. 마트, 약국, 은행, 우체국, 미용실 같은 시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차를 타고 멀리 가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결국 걸어서 갈 수 있는 곳만 자주 가게 됩니다. 강남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이사할 때 이것을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그 동네에 가서 집에서 출발해 마트까지 걸어보고 약국까지 걸어보고 은행까지 걸어봤습니다. 시간을 재고 경사도 확인하고 횡단보도는 안전한지 인도는 넓은지까지 꼼꼼히 봤습니다. 실제로 살아보니 이 선택이 탁월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 겸 마트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사고 약이 필요하면 바로 약국에 가고 은행 업무도 걸어서 처리하니 생활이 편했습니다. 무엇보다 외출이 부담스럽지 않아서 집에만 있지 않고 자주 나가게 되었고 덕분에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고. 나이 들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조건은 대중교통 접근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은퇴 후에도 계속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70을 넘기면 운전이 힘들어지고 80이 되면 대부분 운전을 포기합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당에 사는 한 할머니는 지하철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삽니다. 젊었을 때는 차로 다녔기 때문에 지하철역이 가깝다는 것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75세가 되어 운전을 그만두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자녀를 만나러 가고 친구를 만나러 가고 문화생활도 즐깁니다. 운전을 못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운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더 편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사는 것이 노년의 독립성을 지켜준다고,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조건은 평지 여부입니다. 언덕이 많은 동네는 젊었을 때는 괜찮지만 나이 들면 매우 힘듭니다. 집에서 나갈 때마다 언덕을 오르내려야 한다면 외출 자체가 부담되고 결국 집에만 있게 됩니다. 용인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이 때문에 이사를 했습니다. 예전 집은 언덕 중턱에 있어서 나갈 때마다 오르막과 내리막을 겪어야 했습니다. 60대까지는 괜찮았지만 70이 넘으니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장을 보고 돌아올 때 무거운 짐을 들고 언덕을 오르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새로 이사한 집은 완전 평지입니다. 집에서 나가서 어디를 가든 평탄해서 걷기 편합니다. 외출이 부담스럽지 않으니 자주 나가게 되었고 덕분에 활동량이 늘어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평지에 사는 것만으로도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언덕이 있는 동네는 나이 들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조건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입니다. 의외로 중요한 조건입니다. 나이가 들면 걸음이 느려지고 신호가 바뀌기 전에 건너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횡단보도가 많고 신호시간이 충분하고 육교나 지하도가 없는 동네가 좋습니다. 잠실에 사는 한 할머니는 이것을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예전 동네는 큰 도로가 많아서 육교를 건너야 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지만 70이 넘으니 육교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육교도 있었지만 고장이 잦아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새로 이사한 동네는 횡단보도가 많고 신호시간도 충분하며 육교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평면으로 이동할 수 있어서 편합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이런 세세한 것들이 모여서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집을 구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 조건은 날씨 보호입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도 이동이 편해야 합니다. 지하 상가가 연결되어 있거나 건물 사이에 아케이드가 있거나 버스 정류장에 지붕이 있는 곳이 좋습니다. 화성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이 조건을 간과했다가 후회했습니다.
집은 좋았지만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에 지붕이 없어서 비가 오면 흠뻑 젖었고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위험했습니다. 결국 날씨가 나쁜 날은 외출을 포기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활동량이 줄어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7번째 조건은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도서관, 주민센터, 복지관, 공원 같은 곳이 가까이 있으면 좋습니다. 가평에 사는 한 할머니는 주민센터가 걸어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매주 그곳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같은 또래 사람들을 만나고 외롭지 않게 삽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커뮤니티 시설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 노년의 외로움을 막아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사는 곳은 이동이 편한가요? 병원은 가까운가요? 마트는 가까운가요? 대중교통은 편한가요? 평지인가요? 만약 아니라면 지금은 괜찮아도 10년 후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